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라는 선인장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또 다른 나를 찾아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천재적인 재능과 경영 감각을 가졌다는 그는 공상과학을 현실로 만들어내어 오랫동안 꿈꿔왔던 목표를 이루며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책 속의 세상과 자신만의 머릿속 아이디어를 바깥 세상에 과감하게 구현시킵니다. 싫든 좋든 그가 바꾼 지구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는 지구 밖에서도 우리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치겠다는 사람, 그는 바로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로 테슬라만을 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이외에도 그가 경영하는 회사는 몇 개 더 있습니다. 우주항공 기업인 스페이스X, 태양광 발전 사업체인 솔라시티, 인공지능 개발 회사인 오픈 AI, 인간의 뇌에 칩을 심어 컴퓨터와 연결하는 접속 장치를 개발하는 뉴럴링크, 그리고 하이퍼루프를 이용하여 초고속 도시교통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회사 더 보링 컴퍼니 등이 있습니다. 보통 한 개의 회사만을 세워 키우고 유지시키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 그는 이 회사들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위터를 인수하여 X라는 이름으로 바꿔 종합 플랫폼 회사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회사들이 언뜻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 듯 보이지만 그가 그려내는 거시적인 그림 속에서는 각자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며 어떤 하나의 최종 그림을 완성하기 위하여 서로 시너지 효과를 주고받으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큰 그림이 선명히 드러나진 않았기에 사람들은 그를 이해할 수 없다, 일에 미친 괴짜다라고들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그렇게 무리수를 두며 진척시켰던 사업들이 사람들에게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측면이 많다는 건 사실입니다. 안 된다라고 외치며 그를 말리지만 그는 자신이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들을 목표로 삼고 시도해보는 데 있어서는 과감한 승부사였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 아주 부진하고 실패하는 듯하고 피를 말리는 고난의 과정들이 있지만 그는 웬만해선 포기하지 않으며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목표로 삼았던 건 일단 시도해봐야 한다고 말하는 기업가입니다. 그의 이러한 어찌 보면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듯한 판단과 추진력, 사업 아이템 등은 어쩌면 그 독서력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책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성장 배경이나 그 전반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사람과의 상호 교류나 공감으로부터 배운다기보다 그 대안으로 책 속으로 회피해 들어갔던 듯합니다. 무수히 읽어낸 책들을 바탕으로 독서를 통해 세상을 알아가고 배우며 그의 삶에 접목시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엔지니어인 아버지와 모델인 어머니 사이에서 첫째 아들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0살의 부모가 이혼하여 이후엔 아버지와 살며 그 아버지의 폭언과 학교 친구들의 괴롭힘과 왕따 속에 외로운 소년으로 자라납니다. 오직 책과 컴퓨터에만 관심을 가졌고 수학에 재능이 많았다고 합니다.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워 12살에 블래스터라는 우주 전쟁 게임을 만들고 성년이 되어서는 미국으로 가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물리학과 경제학을 전공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대학생들이 그렇듯이 그도 장학금과 청소, 컴퓨터 조립 등을 해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 살며 돈이 부족해 한때는 오렌지만으로 끼니를 때우며 궁핍한 젊은 날의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이 시절에 환경오염이 없는 전기 자동차나 태양광 에너지, 우주 개발 등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걸 보면
지금 그가 벌이는 사업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꿈꾸던 것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하지만 얼마 다니지 않아 학교를 그만두고 실리콘밸리로 떠납니다. 당시에 막 붐이 일기 시작한 인터넷 시대의 물결이 자기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였답니다. 지금은 카카오맵이나 구글맵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스타트업 회사 집2를 설립하고 키워 매각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시드머니를 만듭니다. 이후 차례로 여러 회사들을 설립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게 항상 승승장구하진 않았습니다. 초기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겹치며 스페이스X가 곧 망할 것 같은 단계까지 갔으나 3번의 실패 끝에 4번째에 성공한 우주선 펠컨 1호 발사 성공으로 극적으로 나사로부터 16억 달러의 수주를 받습니다. 이 과정을 어느 인터뷰에서 얘기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글을 봤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였겠지요. 결국 나사로부터의 자금으로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화려한 부활 속에 살아나고 테슬라 주가는 단숨에 뛰어오릅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모델의 전기차들이 나오면서 전기자동차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 사생활과 관련하여 비난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 점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요. 이미 공인이 된 한 사람의 생을 놓고 분분한 의견은 누구에게나 당연할 테고 또 누구나 그 살아온 삶을 들여다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완전한 도덕 선생처럼 살아온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온 삶의 족적이 좀 화려하고 버라이어티하다고 쳐버리면 어떨까요? 저는 그저 지칠 줄 모르는 그의 도전의식과 꿈을 이루기 위해 발돋움하는 시도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타개해 나가는 그의 능력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뿐만 아니라 먼 미래까지, 그리고 이 지구를 벗어나 화성에까지 눈을 돌려 인류의 공간을 확장코자 지금 현실의 액션을 취하는 그의 능력은 확실히 비붕합니다. 이 세상엔 조그만 좌절에도 쉽게 무너지고 내 발등에 떨어진 불 하나 끄느라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는 근시안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단지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상황에 놓였느냐에 따라 어느 페르소나가 발현되는지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 멀티 페르소나를 가졌다는 것은 지극히 건강한 겁니다. 현대사회를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얼굴로 살아야 나를 지킨다고도 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또 다른 멋진 나를 찾아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 다음 스텝이 기대됩니다. 지구촌 전체를 커버하는 인터넷 스타링크가 우리의 정신을 어디까지 확장시켜 줄지, 화성 이주 프로젝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만큼 실현되어 누구까지 화성에서 살아볼 수 있을지, 하이퍼루프라는 캡슐 트레인으로 우리가 정말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 만에 오가고 서울에서 뉴욕까지 2시간 만에 날아가 쇼핑을 잠깐 하고 되돌아서 올 수 있을지 어쩔지 말이에요. 우리가 늘어지게 한숨 자고 일어나면 친절하고 안전한 AI 드라이버가 우리의 목적지에 일말의 오차도 없이 도착하여 문을 열어줄지요. 너무 핑크빛인가요? 건강하시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